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시립묘지에는 가족 단위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본격적인 귀경 행렬도 시작되면서 기차역 등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맞은 시립공원 묘지. 이른 아침부터 성묘객들이 줄을 잇습니다.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스럽게 절을 올립니다. 가족들 만나고 아버님 뵈니까 참 기분 좋죠. 또 이렇게 자주 만나서 우애 있게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가족, 친지들과 함께 성묘에 나선 시민들은 올 한 해 건강과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몸 건강히 그렇게 지내는 게 저의 제일 소망입니다.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로또 한번 1등 됐으면 좋겠습니다. 뒤늦게 고향에 도착한 귀성객들은 가족들 품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타지에 있던 아들 부부와 손자를 마중 나온 할머니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가득합니다. 아이고 기분 좋죠. 뭐 집에 가면 그냥 뭐 떡국도 먹고 또 그냥 이야기도 하고 그러죠 뭐. 금방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좀 재미있게 놀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절 연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든 시민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명절 음식 이렇게 준비해서 먹고 오랜만에 인사도 드리고 짧은 기간 있고 올라가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좋았습니다.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귀경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수 공항에서는 오전까지 항공기가 결항됐다가 오후부터 정상 운항됐습니다. 바람과 파도의 영향으로 여수 지역 여객선 운항도 일부 차질이 생긴 가운데 거문도 항로는 사흘째 통제됐습니다. 항만당국은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바람과 파도가 약해지면서 모든 노선이 정상 운항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여수에서 논산까지는 차량 흐름이 비교적 원활하겠지만 이후 상행선 곳곳에서 교통 정체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녁 8시를 기준으로 순천에서 서울까지 소요 시간은 5시간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공사는 자정부터 내일 새벽 1시 사이에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설날을 맞아 무안공항 1층 합동분향소에서 합동 차례를 지냈습니다. 유족들은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차례상을 마련하고 분향과 묵념, 추도사 낭독 등을 진행했으며 오후에는 합동 세배 등을 하며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유족들은 49제인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무안공항을 떠나 광주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댓글 작성자나 유튜버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화중심 도시 광주의 상징과도 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설립과 초기 운영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시아의 문화 허브라는 목표를 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충청권에는 행정수도, 부산은 해양수도, 광주는 문화수도. 2002년 12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시작이었습니다. 문화수도 광주의 심장 역할을 할 임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맡겨진 겁니다.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국제공모로 선정된 설계안은 랜드마크 기능이 부족하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전당 출입구를 내기 위해 이에 전남도청 별관을 철거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도 풀어야 했습니다. 설계안이 나온 지 10년, 공사가 시작된 지 7년 만인 2015년 11월 전당이 공식 개관했습니다. 이번엔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홀대가 걸음마도 떼지 않은 전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 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서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 첫 창제작 중심 복합문화공간인 문화전당의 실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9년 동안 1,900여 건의 공연과 전시 콘텐츠를 선보였고 이 가운데 3분의 2를 직접 제작했습니다.
방문객도 차츰 늘어나 9년 동안 1,900만 명이 전당을 다녀갔고 지난해엔 방문객이 3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선보인 두 개의 융복합 전시가 각각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함께 인정받았습니다. 국제협력으로 제작된 11건의 창제작 공연이 해외에 유통되고 있고 32편의 어린이 공연이 국내외 연극제에서 수상하거나 초청됐습니다.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실험을 위한 지원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그동안 이룬 성과의 바탕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 특히 문화예술가들이 전당의 어떤 그 평가를 그전에는 좀 너무 문턱이 높고 지하에 자리 잡은 뭔가 불통의 공간이었다는 그런 좀 비판을 많이 하셨다면 이제는 정말 활성화되고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복합기관으로서 지역의 문화사랑방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10년 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예술 허브에 걸맞는 더욱 창의적이고 우수한 콘텐츠를 국내외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라남도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문학과 관련한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지역의 문학적 가치와 자산을 알리고 문화관광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외 문학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문학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남 출신 작가들의 작품과 기록물을 전시할 수 있는 도립문학관을 건립하는 한편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신인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한 전남 문학상 신설도 검토할 계획입니다.